를 설명해야만 이제는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게 설명이 안 되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그냥 좋아요라고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거 좋아요. 그냥 써보세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좋아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게 왜 좋은 건지 그거를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조금 과학적으로, 과학이라는 정의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금 논리적으로. 자, 여러분 오일을 가지고 있으면 이 오일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오일 없는 분 있으세요? 다 있으시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없나 봐요. 오일 있으세요? 아니, 이 도테라에 처음 오시진 않았죠? 예, 이 강의에 처음 오셨다는 얘기죠. 예. 오일이 우리가 가장 아로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일을 아로마 향을 맡아요. 네, 냄새를 맡는 거죠. 그죠? 그 냄새를 맡는 것 자체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오일에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향으로 가서 내 몸 안에 어디에 가서 이게 작용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거를 여러분하고 조금 조밀조밀하게 한번 얘기해보자는 얘기예요. 그죠? 네. 자, 제일 쉬운 게 뭐죠? 우리가 오일을 이렇게 하면 손에 이렇게 바르죠? 그죠? 그러면 바를 때 이 오일이 처음 닿는 곳이 이제 여러분이 피부라고 알고 있죠? 그죠? 그럼 피부는 맨 바깥의 층부터 해서 쭉 층으로 되어 있겠죠? 피부 층은. 피부도 장기예요. 여러분 장기가 무슨 말인지 알죠?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이나 심장 이런 걸 장기라고 그래요. 그죠? 조직이라고. 피부도 하나의 조직이고 장기예요. 그죠? 이 어마어마한 장기예요. 이 피부 장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자, 이제 피부에 접촉을 하면 피부는 맨 바깥의 층이 각질층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때 각질층이 안에 이렇게 싹 벗겨지면 표피층이 나와요. 표피층은 세포들이 이렇게 쭉 일렬로 층을 이루어서 있는 곳이에요. 그 표피층에는 혈관이나 신경이 아주 미세하게, 아주 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선모 형태로 나와 있지. 그 세포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각질을 만들어서 탈락되는 역할을 해요. 층이 이렇게 있어서 밑에 층부터 이렇게 쭉 세포들이 성장은 아니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노화가 되면서 각질이 돼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세포막에 이 오일이 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혈관으로 흡수되나요? 그렇죠. 궁금해지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죠? 여러분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 오일이 내 몸의 피부에 닿아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죠? 네. 자, 거기에는 혈관이나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표피층을 살짝 대면 피는 안 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붉은슬하게 비쳐 보이죠? 네. 그 표피층 다음에는 진피층이 있어요. 진피층에는 혈관과 신경이 들어와 있어요. 크다란 모세혈관이 거의 분자만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 층 위에가 표피층인데 이 표피층은 실제로 무슨 역할을 할까요? 표피의 역할은 뭐죠? 그렇죠. 물론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죠. 보호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방어하거나 막을 형성해서 뭔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일을 바르면 그러면 안으로 못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표피층이 이렇게 세포가 일렬로 쭉 층을 나누고 있어서 그 밑에 진피층에 혈관이나 이런 데에 닿아야 되는데 표피층이 그렇게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투과한다고 그러죠? 투과를 못 하겠잖아요. 침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중간중간 기공이 있어서 그걸로 오일이 들어간다. 아주 좋은,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발바닥에 보면 표피층이 어디는 굉장히 얇은데 어디는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요? 네. 발바닥 다 보셨죠? 네. 그러면 어디는 거기다 전체다 오일을 바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 부위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오일이 어떤 성질인지를 조금 알아야지 돼요. 이 오일은 물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물이 아니죠. 이 오일은 쉽게 말해서 기름이죠. 그 기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지질 뭐 이렇게 이해하죠. 지질, 지방 뭐 이렇게 이해를 하죠. 성격이, 그러니까 물질의 성격 중에 친수성 그러면은 물하고 이렇게 친하게 되는, 그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친유성. 좀 어렵죠. 이게 한자를 쓰는 사람들은 친유성. 조금, 그거는 그냥 기름하고 가깝다는 얘기죠. 물하고 좀 물을 싫어한다는 얘기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소수성 그럽니다. 소수성. 뭐 친수성의 반대말이 친유성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점프하고 너무 선입관으로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우리 몸에 세포에 어떤 물질이 침투하려면 어떤 성격이면 제일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 안에 들어가려면 세포막을 투과를 해야 되죠. 그럼 세포막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보이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근데 이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물에다가 이 기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쫙 펴지면서 물과 분리가 되죠. 세포막은요, 그래서 이 탄화수소 꼬리가 있고 이쪽이 세포 바깥쪽하고 머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친수성이에요. 머리 바깥의 부분은, 그러니까 꼬리가 달린 채로 이렇게 있는데 이 층이 지질끼리는 서로 결합하려고 그러고 물과는 멀어지려고 하죠. 그래서 이중 구조를 하죠. 그래서 이 안에는 지질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들어가면 기름끼리는 어떻게 돼요? 잘 섞인단 말이에요. 바깥에는 친수성 성격을 갖고 있고 이 안에는 기름하고 잘 섞여요. 그래서 세포 안으로 뭔가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세포 안으로 뭔가 들어가려면 분자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름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지 이 안으로 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피부에다가 뭔가를 바르면 세포층이 두꺼워가지고 그쪽으로 그 표피층이 두꺼워서 그 통과를 못하면 기름은 그곳에 머무르게 돼요.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면 그걸 보고 우리가 국소적인 작용을 한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중에 그 세포막을 투과를 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진피를 만나게 되면 진피에는 뭐가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아까? 혈관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모세혈관이 들어와 있죠? 이제 모세혈관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하는데 그 혈관으로 흡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위에 따라서 국소적인 작용을 나타낼 경우도 있고 또 전신 순환하는 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게 이 이센셜 오일의 성격이에요. 그거는 우리 세포막을 잘 이해하면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잘 이해하셨죠? 네. 자, 세포막은 이런 단백질도 있는데요. 이거는 둥둥둥 떠다녀요. 여기하고 결합이 안 돼서. 이건 좀 복잡한 얘기니까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를 자, 그러면은 에센셜 오일이라는 게 여러분 식물에서 채취한 휘발성 액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이게 성격이 지질, 약간 기름의 성격을 갖고 있다. 화학 분자 구조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좀 더 복잡하니까 그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바르면, 그죠? 바르면 이게 피부를 침투를 하고, 만약 침투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그 부위에서 국소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 오일이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한 가지 또 그러면 이제 바르는 건 그런데 향을 들여 마시는 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거죠. 그죠? 향을 들여 마시는 거는 만약 내가 이렇게 흡입하고 할 때, 그죠? 이게 코 후각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숨 쉴 때 어디로 들어갈까요? 폐로도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폐에서는. 그럼 폐를 좀 알아야 이게 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알겠죠? 자, 폐는 이게 우리 스펀지 같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죠? 양쪽 그 가슴에 있죠. 그죠? 한쪽은 3개로 나눠져 있고 한쪽은 2개로 나눠져 있는 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 기도에 기관지가 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점점 가지, 나무 가지 치듯이 쭉 들어가죠. 그래서 나중에 제일 작은 단위가 무슨 단위? 페포라고 그래요. 페포의 크기는 거의 그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실제로 육안으로 보이지가 잘 않아요. 그래서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은 우리 페포 맨 마지막에 모세혈관의 끝만한 그 페포 조그만 것들이 계속 나눠져 있어요. 그게 내 몸 안에 몇 개가 있다? 거의 분자 하나가 들어가서 거기서 교환을,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교환해야 되는 그 세포 하나의 크기만한 게 내 몸 안에 몇 개가 있어야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산소를 들여 마실 수 있을까요? 엄청 많이 있겠죠? 대충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내 몸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안에 거의 3억 개가 들어가 있어요. 우와. 3억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폐 하나 잘라도 그 숨을 쉬죠. 그죠? 네. 그 페포 그 단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오일은 아까로 말했듯이 오일의 정의를 얘기할 때 이센셜 오일을 정의, 식물에서 채취한 무슨 성 액체다? 그래, 휘발성 액체. 휘발성이라는 게 뭐예요? 분자가 분리가 돼서, 그죠? 예, 날아서 그것이 이제 소멸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그 분자가 들어가서, 이제 그 화학 구조가 들어가서 내 몸의 페포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그 페포에 세포 단위 하나에서 여러분 우선 산소가 어떻게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 페포 하나에 모세혈관이 하나 이렇게 쫓아 올라와 가지고요. 그곳에 가면 분자 하나가 통과할 만큼 서로 세포의 표면이 이렇게 하나씩 평평하게 만나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산소가 들어오면 그 모세혈관의 그 관을 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교환하는 곳이 일어나죠. 그러면 거기에 모세혈관하고 그 페포하고 구멍이 뚫려져 있나요? 어떻게 그게 일어날까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숨을 쉬는 거는 체내의 내 압력과 바깥의 압력이 달라야 산소가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그 압력의 차이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공기가 들어오면 그렇게 있던 서로 세포의 막, 아까 세포막 있죠? 이것이 거기서 유명한 표면 장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게 쭉 늘어나요. 그러면서 막이 굉장히 얇아져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돼요. 그때 바깥에서 들어왔던 다른 분자도 같이 교환이 되면서 혈장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과 결합이 돼서 그 다음에 운반이 되는 거예요. 자, 가장 친화력이 헤모글로빈이라는 그 산소가 붙는 그것과 가장 친화력이 좋은 분자가 뭘까요? 산소? 산소보다 더 친화력이 좋고, 여러분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예? 예, 맞아요.
일산화탄소가 가장 친화력이 세요. 산소든 뭐든 달려있으면 그것이 가서 그거를 떼내고 일산화탄소가 먼저 가서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연탄불 떼고 자다가 그죠? 가스 중독으로 많이들 고생했어요. 그 옛날에.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이 흡입한 이 분자, 아주 작은 분자, 이 이센셜 오일이 전신적으로 순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바르고 그 다음에 향 맡고 또 뭐 남았어요? 먹고. 먹는 거. 먹는 거는 어떻게? 여러분 먹는 거는 아유 당연히 이거는 뭐 몸 안에 들어가서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것도 몸 안으로 먹으면 과연 그렇게 세포 단위까지 가게 될까요? 어떤 단위를 거쳐서 세포 단위까지 갈까요? 먹으면 물론 소화기관을 거쳐서 그냥 바깥으로 쭉 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수는 없나요? 어때요? 그냥 먹으면 그냥 바깥으로 그냥 쭉 나가 흡수가 안 되고 바깥으로 쭉 나가 버리면 배설되잖아요. 그죠? 모든 이물질은 그죠? 들어오면 배설이 돼야 돼요. 체내에 남아 있으면은 안 돼요. 그죠? 배설이 돼야 돼. 남아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하고 바깥으로 나와. 여러분이 먹는 음식 어떻게 돼요? 다 분해돼서 포도당으로 되고 찌꺼기는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안 돼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예요? 변비? 아니 변비 말고 어떤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나가지를 않아서 괴롭히는 게 뭐예요? 미세먼지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안 나가요. 그래서 위험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센셜 오일은 먹으면 이제 바르고 뭐 하고 다 했어요. 이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위장을 통과 식도까지 내려가는데 별일 없어요. 위장으로 가서 이제 소화를 시키는데 자, 여기서 그 일부는 이제 다 모든 경우에 다 똑같이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거는 이게 가서 소화를 다 거친 다음에 그 소화에 분해된 것들이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가서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 신진대사라는 말 아세요? 신진대사? 네. 신진대사가 뭐예요? 대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사가 영어는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데 대사가 뭐예요? 대사한다.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좀 불편하죠. 저희 집에서도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아빠가 얘기해야지. 근데 제가 물어볼 때 너무 원초적인 걸 물어보면 나 피곤해. 근데 우리 주변에는 그 원초적인 걸 모르고 계속 쓰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대사한다는 말이 뭐예요? 대사. 먹고 내보내고. 네, 흡수되는 거요? 소화돼서 흡수되는 거? 그게 대사예요? 그거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흡수된 거잖아요. 어떤 물질이 대사가 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대사가 된다는 말은 내가 이 물질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소화효소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이게 화학 구조가 변경이 돼서 내 몸의 신체 일부를 만드는 분자 구조로 바뀌어지는 거를 대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네. 내 몸은 계속 바뀌잖아요. 노화가 돼도 세포가 떨어지고 그럼 다시 채워 넣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때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 그거를 간에 들어가면은 다른 물질들과 화학 과정이 일어나서 어떤 대사작용을 거치면 이게 가서 어느 신체 기구에 가서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대사라는 과정이에요. 아셨죠? 네. 자,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대사를 거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과연 그러면 이게 간으로 들어가느냐? 네, 맞아요. 이 화학 구조는 그 중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다 소화가 되거나 다 뭐 어디로 가거나 나머지 일부분이 간으로 가서 대사작용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몸에 좋은 어떤 영향을 주는데 워낙 화학 구조가 복잡해서
어떤 분자 구조로 이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몰라요. 워낙 화학 구조가 복잡하고 수백 기의 화학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쿠마린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쿠마린은 여러 가지로 많이 쓰여요. 근데 우리 이 베르가못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일에는 이 쿠마린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간으로 가면은 한 10% 정도가 다시 대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몸에 가서 다른 우리 몸의 신체의 일부를 만드는 분자 구조에 이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일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자, 더 좋은 거는 여러분 항산화 기능이라고 아세요? 네. 유리기라는 거 알아요? 네. 유리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Free radical? 그건 영어로 하는 말이에요. 활성산소? 왜? 활성산소예요. 산소 좋죠. 산소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산소하고 우리는 애증의 관계예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산소 흡입밥 뭐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그런 데 가서 산소 만드는 거 좋다 나쁘다? 우리 공기 중에 한 20%의 산소를 우리가 써요. 그죠? 자, 이제부터 여기서 제가 활성산소에 대해 얘기하면 그런 그 상식이 없는 행위는 아마 안 할 거예요. 자, 산소가 이제 우리가 이 유리기를 얘기하려면 이게 원자 단위에서 얘기를 해요. 분자 구조에 보면 원자가 있고요. 원자 주변으로는 분자가 이렇게 쭉 돌아요. 그 분자가 쌍으로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특히 이 분자는 우리 몸에서 아까 대사를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사를 일으키면은 유리기가 발생이 돼요. 이 유리기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유리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물질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대사가 일어나면 유리기가 발생이 돼요. 이 유리기는 어떤 신호를 보내거나 어떤 세균을 무찌르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사를 일으키면 당연히 이 유리기가 나와요. 그리고 근데 이 유리기는 어떤 식으로 그 작용을 하냐면 다른 분자를 가서 공격을 해가지고 그 분자에 아까 원자가 두 쌍씩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빼갖고 옴으로써 그런 역할들을 해요. 아주 단순한 이진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도미노 역할을 일으켜요. 그죠? 또 이게 가서 다른 분자의 원자를 빼면 얘가 유리기가 되죠. 얘는 또 딴 데로 이게 도미노 역할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몸에는 제가 연애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조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효소가 이거를 중화를 시키거나 해결을 하는 걸 또 우리 몸에 갖고 있어요. 근데 예기치 않게 대사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물질로 인해서 이런 유리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뭐 때문에 제일 많이 생길까요? 매연, 담배 연기, 과식. 또 과식? 과식도 많이 생긴다고 들었어요. 스트레스 또 방. 식물성 기름을 튀길 때 거의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튀김 음식 있죠. 그거는 우리 몸에 유리기를 생산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유리기가 생성이 되면 그것이 사용이 되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효소를 통해서 이거를 중화시키는 내 몸에 항상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균형을 이루는데 이게 너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면 산화 스트레스가 일어난다. 그죠? 그러면 이것이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무서운 게 이게 아까 어떤 식으로 작용한다고요? 도미노처럼 작용한다. 급속하게 그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세포의 DNA나 단백질에 가서 그 분자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요. 스토리가 어떤 질병하고 비슷하죠? 이게 어떤 스타일의 질병이죠? 그렇죠. 바람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뭐일 수도 있을까요? 요즘 대부분 그 병의 원인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제일
많이 일어나는 동맥경화증. 자, 동맥경화증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백혈구 있죠, 백혈구. 백혈구가 콜레스테롤을 되게 좋아해요. 그죠? 콜레스테롤을 과정해서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분 LDL에는 나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서 거기에 이 유리기가 엄청나게 발휘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자, 이 유리기는 굉장히 몸에 안 좋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잘하는 이 유리기를 중화시키는 음식이 뭐예요? 여러분 제일 잘 알고 있는 거 뭐예요? 레몬. 흔히 항산화제라고 하는 거 뭐예요? 예, 비타민 C, 비타민 E.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오메가 3. 이게 굉장히 많이 알려진 항산화제인데 이 이센셜 오일은 바로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신기하죠? 신기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균형을 맞춰주는 게 항상 중요해요. 내 몸은 그래야 정상적으로 이게 메커니즘이 돌아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정리해 놓은 글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가 여러분 이 항산화제하고 유리기를 가장 쉽게 얘기했어요. 이거보다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에센셜 오일이 항산화 기능이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또 항산화 기능은 그렇게 됐고요. 이제 유리기를 알아야 되겠죠? 자,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센셜 오일은 세포 단위에서 영향을 준다. 세포막을 투과를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영향을 준다. 이게 그런 기능이 있어. 왜냐하면 일반 약제에 그런 기능을 가진 약이 거의 없어요. 그렇겠죠. 일반 약을 어떻게 만들어줬길래. 그리고 대부분 증상을 완화하는 거나 그런 데 쓰이는 거지 이게 무슨 세포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이 무슨 기능이다? 항산화 기능이다. 그죠? 자, 유리 다른 건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고요. 오늘 이거 얘기를 좀 해.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그죠? 여러 군데를 아까 말하면 혈액을 타고 순환을 순환을 하는데 그죠? 뇌에는 여러분 그 혈관 질환 중에 뇌졸중이라고 있죠? 네. 뇌졸중이 뭐예요? 혈관에 막히는 거죠. 아까 그 죽상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그게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뇌. 그 다음에 또 어디? 심장. 가장 중요한 부위에 그런 게 많이 생기네요. 그죠? 네. 그 혈관에 그런 혈관을 따라서인데 이게 왜 심장의 관상동맥이라는 데하고 혈관에 뇌동맥에 가서 제일 많이 생길까? 그죠? 다른 데 가서 좀 생기지 왜 거기 가서 제일 많이 생길까? 그게 제일 중요한 장기인데 그죠? 왜 그럴 거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다른 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술 받잖아요. 그럼 막 혈관이 잘려나가고 그런데도 그냥 막 꼬매버리고 그러는데도 이게 피부나 이런 거 보면 다 살아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여기 혈관이 잘렸어요. 그죠? 그리고 놔두고 그냥 꼬매도 이 손이나 이런 데 다 피가 잘 돌아요. 왜 그럴까요? 재생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좀 전문가 용어로 문합을 이룬다. 혈관이 문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로 안 가면 딴 데 돌아서 가요. 다 이렇게 엉키성키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데가 뇌하고 심장이에요. 그런 데는 그냥 가지가 그냥 쭉 가서 어떤 부위를 혈액을 공급하면 그걸로 끝나지. 이 부위가 내 심근이 다른 데서 또 혈액이 돌아가지고 거기를 그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막히면 끝이에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심한 곳이 이제 뇌, 그죠?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혈관을 보면, 그죠? 자, 근데 이 뇌의 어떤
작용을 하고 싶으면 이 뇌로 올라가는 동맥을 따라서 그 오일이 침투를 해야 되는데 이 뇌에 보면은 뇌에 들어가기 전에 혈액뇌, 관문 혹은 경막이라는 그 구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뇌에는 굉장히 예민한 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물질이나 병균들이 들어오면 그거를 먼저 걸러내는 그런 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일반 약들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츠하이머나 이런 거가 도파민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이제 그런 병이 생긴다고들 알고 있어서 도파민을 넣어줬는데 이게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혈액 내 관문에 걸려서. 그래서 그보다 더 작은 단위의 분자를 넣어줬어요. 그건 뭐예요? 전구체. 그러니까 도파민을 만들기 전 단계 레보도파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거를 넣어주면 이게 들어가서 그 안에서 도파민으로 바뀌어서 이제 알츠하이머를 치고. 근데 이것조차도 그 혈액 내 경막에 다 걸려서 대개 한 6%, 3내에서 6%밖에 통과를 못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많은 양을 넣어줘야지 되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이센셜 오일의 세스키테르펜이라는 구조는 이 혈액 경막을 아주 쉽게 통과해요. 그 세스키테르펜은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에 가서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통과를 해야지 무슨 효과가 있든지 말든지 할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그 간에 가서 대사작용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는 말로 간 초회 통과 이런 말을 써요. 굉장히 어렵죠? 간에 문맥을 따라서 들어가가지고 간에 가서 대사를 일으키는. 또 한 가지가 혈액, 뇌, 관문을 통과한다. 이 두 가지. 우리가 가장 그 우리 몸에서 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 양리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큰 두 가지를 이 이센셜 오일이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오일을 내가 쓰면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이게 나한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무슨 효과가 있는지 다 그게 제일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한 대로 그렇죠? 지금 말한 대로 그거를 잘 정리하시면 자 이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일이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일이 아까 말한 대로 내 몸에 전신적으로 다 퍼져가지고 어떤 작용을 하는 이 기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흡수가 다 안 되고 그 부분에만 모여가지고 그 부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작용을 하는 걸 우리가 국소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국소적이다 이렇게 한자로 표현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전신적으로 국소적에 대응하는 말이 전신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또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한 가지 여러분 해드릴게요. 그 우리 몸의 세포는 간질액이라는 걸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 세포가 간질액, 어떤 바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간질액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해요.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도 하고요. 그 간질액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간질액을 통해서 노폐물도 처리를 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영양분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처리하는 거. 이게 가장 단순한 내 몸에 유지하는 작용이에요. 모든 세포가. 기본적인 거예요. 노폐물을 처리 못한다? 문제가 생겨요. 영양을 공급 못 받는다?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세포 주변의 간질액에서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간질액이라는 거를 그 바탕을 이루는 거예요. 세포가 있으면 어떤 입체를 이루는 그
단위가 이 간질액 때문에 그 세포의 단위 구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다 들어갔는데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 아니요. 힘들죠? 네. 또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밥은 해주는데 세척에 거기다가 설거지를 안 해가지고 잔뜩 쌓여놓고 사는 집에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이 어떻게 돼요? 일상이라는 게 뭐예요? 매일 밥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게 일상이에요. 근데 그게 내 몸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요. 그 간질액에서 그러면 세포 안에서 어떤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내가 아까 미토콘드리아라고 누가 그러셨죠? 거기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고 나면 나머지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쓰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화학 구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베타 아밀로글라이드라는 아주 노폐물이 있어요. 이거는 세포 안에 둘 수가 없어서 바깥으로 어디다 간질액에다가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몸에 림프액이 쭉 가서 그 노폐물을 걷어다가 혈관에다가 떨어뜨려 주면 혈관에서 그거를 쭉 청소해 가지고 해독해서 나쁜 것들은 바깥으로 버리고 다 배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게 안 돼서 노폐물이 쌓이면 그 세포에는 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는 이 복잡한 구조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영양분과 노폐물 처리가 우리 몸에서는 가장 중요한 생리적인 작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머리에는 이 뇌에는 림프액이 없어요. 근데 우리 몸의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데는 어디예요? 뇌에 25%를 써요. 그럼 여기에 노폐물은 얼마나 많겠어요? 맨날 정기적인 그 신호, 작용, 호르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그죠? 네. 그럼 림프액이 없으면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 척수액으로. 네, 뇌척수액이 그 일을 해요. 뇌척수액이 그 일을 해요. 근데 아무 때나 하지를 않아요. 언제 할까요? 잘 때? 잘 때 해요. 그러니까 잠 안 자면 어떻게 돼요? 집에 쓰레기를 많이. 거기에 세척 설거지하지 않은 것이 잔뜩 가득 쌓이는 거랑 아하. 똑같아요. 그래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잠을 그 시간에 자지 않으면, 여러분 잠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의 항상성이에요. 잠을 안 자는 사람이 없어요. 잠을 자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잠을 안 자면 내가 그냥 휴식을 못 취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 몸에, 내 머리에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거가 밤에 잘 때 내 몸에 있는 뇌척수액이 뇌 사이로 쫙 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노폐물들을 다 걷어다가 어디다? 혈관에다가 다 뿌려줘요. 그럼 그 혈관이 다 수집을 해서 갖고 와서 노폐물 버리고 바깥으로 배출하고 다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예, 짧게. 시간이 없어요. 빨리. 10시부터 2시까지 자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야행성 사람들은 늦게 자면, 그럼 그래도 잘 자면, 많이 자면 괜찮나요? 여기서 잠이라는 거는 네.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책상에 쪼그려져 앉아서 자고 쪽잠이라고 그러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뇌척수액이 쫙 하고 뇌에다가 스며들려면은 우리가 보통 어두운 시간에, 우리가 보통 이 나의 그 뇌의 작용이 휴면 상태로 들어갈 때 그때 자야지 되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래서 그건 제가 얘기해줘. 설거지 하는데 대충 설거지 해놓고 가면 그거 설거지해? 뭔가 깨끗이 닦고 거기가 주방이 잘 정리가 되고 원래대로 해놔야 또 거기에 노폐물이 쌓이죠. 그죠? 내 몸은, 우리의 이 신체는 그대로예요. 이거는 저기가 없어요. 뭐 변명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런 게 쌓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야행성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뭐
그 잠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대체할 수 있는 우리가 방법이 그렇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죠? 예. 자, 그래서 뇌에 이 이센셜 오일이 바로 뇌에 들어가서 우리 몸의 안정과 휴식과 잠을 취하게 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죠? 그것도 인위적으로 약재를 통해서 내가 수면을 취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천연제를 써서 내가 수면을 취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해요. 감기 걸렸거나 그랬을 때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런 우리는 내 몸에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항상 일정, 항상성은 수백만 가지가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는 거. 예를 들어서 이 항상성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내 몸에 이 아까 그 숨 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기관지 밑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다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죠? 근육은 수축했다가 했다가 하면서 압을 높고 낮음을 낮추면서 내가 산소를 들으면서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머리에서 정보를 내서 여기서 일일이 내가 지시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심장 근육은 그죠? 심실과 심방이 있어서 자기의 정기적인 신호에 따라서 이걸 수축하고 하는 것들이 근육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지시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의식적으로 이게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정기적인 신호를 통해 가지고 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끔 그런 자동적인 신호가 체계가 내 몸에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거스리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일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거스리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 일어나는 병들이 다 다른 거예요. 내 몸은 일정한데 이 메커니즘은 예전에부터 고대 인류부터 내려오는 일정한 메커니즘으로 지금 이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스리는 어떤 인자나 요인이 생긴다? 그럼 바로 이거를 회복하는 일, 그게 바로 이센셜 오일이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원래 메커니즘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 창자에서 여러분 소화가 되죠. 음식 먹으면 그러면 창자에서 내가 자 음식물 쓰레기 소화 음식물 타고 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라고 내가 자꾸 지시를 해서 이게 움직이나요? 아니에요. 거기 있는 근육들이 연동 운동을 하는데요. 아주 일정하게 음식물이 들어오면 자기 신호에 따라서 일정하게 운동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설을 하고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제부터 소화 안 시켜야지. 절대 안 돼요. 이 창자의 운동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장이 뛰는 거하고 똑같이 운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거를 체계를 잘 세워놓은 거를 어긋나게 하거나 하면은 병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일정한 규칙에서 어긋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물질이 바로 이 이센셜 오일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센셜 오일을 쓰고 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건강이 유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또 질문 있어요? 저희가 에센셜 오일 먹을 때요. 네. 네? 아, 예. 점막의 자극이요. 뭐 사람들마다 그 오일이 그 몸 속에 들어가서 이 오일 자체가 지질이기 때문에 내 점막이나 이런데 전혀 하등의 영향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우선 소화관에 들어가면은 그 강력한 염산하고 뒤섞여가지고 내 장들은 그 강력한 염산에도 다 버텨내는 장들이에요. 여러분이 특별한 질환이 없는 한. 예. 그런 장들을 통과해 가면서 같이, 그러니까 음식에 어떤 음식이 위에 비어 있는 시간이나 아니면 음식이 있는 시간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역할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의 위장이나 이런 데 전혀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하면 했지, 이 오일은 전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화학 구조가 아니에요. 예, 물에 타서
드셔도 좋고요. 어떤 오일은 그냥 입 안에 드셔도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입 안에다 떨어뜨리는 오일하고 그 다음에 물을 마셔서 같이 들어가는 오일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돌아가는 과정이 서로 달라요. 아까처럼 대사 과정을 물을 마셔서 위로 들어가면은 대사 과정을 거치겠죠. 간에서 혈관 그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오면 이게 구조가 바뀐단 말이에요. 다른 화합물 구조. 반면에 혈 밑에 바로 혈관을 통해서 순환하게 되면은 이게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가서 자기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구조가 내가 이거를 혀 밑에다 떨어뜨렸냐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거의 작용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도태종을 많이 먹어봐서 좀 네. 예, 오케이. 이제 왜 먹냐 이거죠. 아로마를 해야 하고 향을 맡아야 되는데, 이 도테라의 이센셜 오일의 그 천연에서 나온 그 과정은, 이 오일은 그게 특징이에요. 다른 아로마나 이런 데에서, 다른 아로마는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오일 먹었다 해서 다른 것도 똑같이 생각하고 드시면은 안 돼요. 이거는 천연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대개 아로마라 그러면요, 19세기에 화학이 발달하면서 다른 향을 쓰는데 많이 썼잖아요. 그 아로마는 다른 인공 화학 구조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이거는 등급을 매겨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CPTG 등급은 천연에서 내가 추출했고 그거의 검증 기준을 거친 그 오일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오일은 몰라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오일 회사마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대부분 아로마를 하는 분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인공으로 만든 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또 질문 있으세요? 혹시 이렇게 캡슐에 넣어 먹는 것과 혀 밑에 먹는 것과 뭐 효과가 어느 게 더 좋다 이런 게 있나요? 혀 밑에요? 혀 밑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게 가는 과정이 순환계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먹는 거는 대사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작용하는 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다르다는 것이 효과가 어느 게 더 좋다 이런 건 아니겠네요. 효과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기능을 서로 달리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 용량이나 이런 것들 또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금요일 날이에요. 첫째 주는 이 에센셜 오일의 원리와 효능, 두 번째 주에는 뭐 할까요? 문자가 질병에 대한 이해. 질병. 다음에는 도테라식의 제가 여러분에게 의학적인 그런 질병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두 번째 주에는 해드리고, 세 번째 주는 뭐예요? 향과 후각, 감정,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정기적으로. 그렇다고 다음에 제가 이센셜 오일의 원리와 효능을 다음 달에 할 때 똑같이 하지는 않아요. 또 다른 소재를 가지고 와요. 원리는 똑같지만 다른 소재를 가지고 오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